자, 우리가 좀 전에 위운동신경원 질환과 아래운동신경원 질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환의 유형별 구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신경세포 질환을 먼저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어퍼모터뉴론 질환, 로우모터뉴론 질환을 합해서 운동신경세포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신경세포 질환은 운동신경의 점진적인 퇴행이 일어나는 중증의 신경계 질환 집단, 군으로 뇌에서부터 순뇌 또는 척수로 전달되는 상위운동신경원이나 또 척수에서부터 근육으로 전달되는 하위운동신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위운동신경이 손상되면 신체에 과도한 반사 반응이 나타나고 하위운동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이 진행적으로 위축되고 쇠약해지는 변화가 나타나죠. 자, 운동신경원 병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희귀성 질환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유전성, 환경적 또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척수성 근육과 관련된 위축증 같은 것들은 유전 인자와 관련이 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들은 주로 유전성이라든지 또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것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뇌졸중이라든지 뇌성마비라든지 척수 손상은 따로 분류해서 설명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운동신경 세포와 관련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자, 종류로 보면 근위축성 가쪽경화증, 원발성 가쪽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소아마비, 소아마비 후 증후군, 진행성 근위축증, 진행성 순뇌마비, 척수성 근위축증, 또 베르디니 호프만병이라든지 쿠겔베르그 벨란더 증후군, 가족성 운동신경원병, 자, 이런 것들이 운동신경세포 질환에 들어가는 상당히 희귀한 질환의 종류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세포 질환이기 때문에 근육의 약화와 위축이 있어요. 하지만 뇌와 관련된 지능과 관련된 침범은 없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변화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각신경세포 질환이에요. 감각신경세포나 그리고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경로에 침범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등쪽 기둥 병변이나 또 척수 시상로, 척수 손해로 모두 다 이런 것들은 뭐가 들어가는 경로들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감각이 들어가는 경로가 되죠. 자, 이 감각신경 병변에는 척수의 매독이나 척수 물구멍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등쪽 기둥에 병변이 생기면 널판다발이라든지 쐐기다발에 병변이 발생해요. 자, 병변 아래에서 같은 쪽에 감각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감각결함은 주로 자세 감각이나 우리가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감각, 진동 감각,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 감각 입력이 잘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중추에서 협응 장애가 일어나게 되며 실조 증상이 나타나. 이 실조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감각성 실조를 나타내겠죠. 또 척수 시상로에 만약에 병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병변이 발생한 부위 아래에서 반대쪽의 통증과 온도 감각의 소실이라든지 가벼운 접촉 감각의 소실이 나타나요. 자, 등쪽 기둥 병변은 같은 쪽, 척수 시상로는 반대쪽인 이유는 척수 시상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바로 반대쪽으로 우리가 교차해서 넘어가지만 등쪽 기둥은 우리가 뇌줄기 쪽에 가서 이제 교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리집 탈락 질환이에요. 자, 축삭돌기를 싸고 있는 마리집이 면역학적인 기구 혹은 대사 이상 등으로 희소돌기 악교세포나 신경집세포에 병적인 변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탈락, 마리집이 탈락되어서 발생하는 병변입니다. 자, 만약에 중추신경계, 우리가 뇌와 척수를 이야기하죠. 이 중추신경계 속에 있는 백색질의 여러 부분에서 마리집이 탈락된다. 그때 나타나는 병을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백신 접종 후나 또 뇌염이나 말초신경계에서는
길랑발의 증후군 같은 것들이 마리집 탈락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중추에서 마리집이 탈락하는 질환이 뭐냐 하면 다발성 경화증이고요. 말초에서 마리집이 탈락하는 질환은 우리가 길랑발의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말초신경병증이에요. 자, 말초신경병변은요, 신경 손상이 일어나면 축삭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말초신경의 병변이 있으면 해당 피부 영역의 통증이나 또 근력 약화, 근육의 위축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자, 신경근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또 개별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말초신경병변의 예를 들면 에르브마비, 클럼프케마비, 또 겨드랑이신경마비, 얼굴신경마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말초신경병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는요, 퇴행성 질환입니다. 특정 신경세포군이 선택적으로 서서히 소멸되며 그 기능이 소실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퇴행성 질환을 먼저 보면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죠. 자, 대뇌 겉질에 퇴행성 질환이 생기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바닥핵 중에 꼬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운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 헌팅턴병이 나타나고요. 바닥핵 중에서 흑색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근육의 긴장도가 잘 조절되지 않고 운동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 위축. 자, 척수에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 생기면 프리들이 실조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상 증후군에 따라서 퇴행성 질환을 만약에 분류한다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 또 무도병, 또 실조, 근약화와 같은 우리가 형태로 우리가 퇴행성 질환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가 근육질환, 여기에서 솔직히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행성 근위영양증이나 중증성 근무력증은 근육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경계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근육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네요. 자, 세 번째, 근육 긴장도와 반사의 유형을 분류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머슬 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육의 긴장도. 자, 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 노말 머슬 톤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근육을 느리거나 펴음시켰을 때, 구부리거나 펴음시켰을 때 발생하는 근육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옆에 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팔과 다리를 굽힘시키거나 펴음시켰을 때 나타나는 근육의 긴장을 이야기하죠. 자, 정상적인 조건 하에 있다면 위쪽 부분의 억제성기전이 근육의 과활동을 방지하고 부드럽게 협응할 수 있도록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게 돼요. 자, 그런 정상적인 조절하에 놓여 있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근육의 긴장,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근긴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보다 증가한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긴장도의 증가, 과긴장, 하이퍼톤 또는 하이퍼토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종류를 보면 경직성, 우리 스파스티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축, 리지디티를 이야기하죠. 자, 근긴장도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기전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뇌와 그물체의 억제지대의 억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뇌나 그물체는 일반적으로 위운동신경원이죠. 그래서 억제력이 상실되므로 아래운동신경원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 자극에 대해서 과장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손해나 속기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들 있죠. 이것이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불수의적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이지만 이것이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킴으로 과긴장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죠. 자, 두 번째, 긴장도가 감소한 것을 우리는 저긴장, 하이퍼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는 일반적으로 이완성 마비, 우리 플라시디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긴장도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은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의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근수축력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래 운동신경세포 손상 시에 나타납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되는 형태의 것입니다. 아래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플라시드 타입의 근육 긴장 감소,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되뇌 쇼크라든지 스파이널 쇼크, 그러니까 세리브럴 쇼크, 스파이널 쇼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뇌 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 또 척수 외상성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반사나 어떤 긴장도 없이 완전히 근육이 어떻게 풀어진 형태의 저긴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로우 모터 뉴런의 손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도가 떨어지는 정상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역시 어떻게 해요? 이완성의 마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긴장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각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파스티시티는 경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강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위 운동 증후군으로 움직이는 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임을 시작할 때 특히 저항이 강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편되거나 굽힘이 되면 저항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수동 운동을 빠르게 하면 저항이 증가해요. 근데 수동 운동을 천천히 하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게 되죠. 자, 시작할 때 저항이 강했다가 갑자기 저항이 떨어지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 우리 그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있죠. 칼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빼는 칼을 처음에 뺄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확 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적칼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저항의 증가 현상을 말해요. 자, 이 경직은 척수의 고유 수용성 반사 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힘줄 반사가 항진된 것, 또 빠른 펌 시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근긴장도의 증가 현상, 일반적으로 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경직은 신장 반사가 과도하게 흥분된 결과로 과도한 힘줄 반사와 함께 긴장성 신장 반사가 속도에 의존해서 증가하는 특징을 지닌 운동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근긴장도의 증가가 누가 제일 심한가 봤더니 바로 뇌 손상 환자보다 척수 손상 환자가 더 심해요. 근데 완전 손상이 더 심하고요. 불완전 척수 손상일 때 이 스파스티시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스파스티시티의 기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편반사는 위상성 편반사, 긴장성 편반사라는 거 우리 신경해부학 시간에 배운 거 설명 기억나시죠? 자, 근방추가 이런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지금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림에서 지금 보면 이제 경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경축. 경축은요, 리지디티예요.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은 적할 현상과 같은 우리가 강직 또는 경직 현상, 스파스티티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경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경축은 상위운동신경원 손상 질환인데 이번엔 어디예요? 바깥 피라미드계. 위쪽이 피라미드 계통의 손상이었다면 바깥 피라미드계, 특히 바닥핵부에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 파킨슨시병에서 대표적이고요. 펌의 속도와는 관계없이 수동적인 팔다리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의 증가 현상입니다. 양방향으로 저항이 증가하죠. 힘줄 반사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경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팔다리 전체의 관절 범위를 통해서 일정한 저항의 증가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자, 임상적으로는 팔다리를 펼 때 저항이 증가되어서 완전한 근이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15분이 다 되어 가네요. 잠시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